추정 60분 수사방장 맹봉학입니다. 최근 BBK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 정권 탄생에 큰 기여를 했던 김경준 기획 입국 편지가 가짜였다고 합니다. 이 편지의 실제 작성자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건데요. 2차전을 시작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을 위해 핵심 내용만 쉽고 재미있게 간추렸습니다. 꼼꼼한 각하 덕에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분들은 15분만 투자하면 BBK를 완전 정복할 수 있습니다. BBK 주가 조작 사건의 진범 찾기. BBK 실소유자는 긴장하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늦었어. 미안. 지하철이 막혀서 말이야. 짜증나. 커피 왜 이렇게 써? 누구세요? 코난 누나예요. 아, 예. 근데 웬일로? 애가 이번 수사 들어가면서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수사하면 좀 다이어트 될까 하고 그래서 와봤어요. 아, 네. 걱정하지 마세요. BBK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어요. 작년에 정봉주 의원이 구속되면서 BBK 사건이 다시 부각이 됐는데요. 이 사건이 오래되기도 했고 워낙 복잡해서요. 정리 좀 해주겠나? 아유. BBK 사건이 어떤 거냐면요. 재미동포 김경준이 1999년에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해요. 그게 바로 BBK예요. 그런데 운영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도 해서 금감원으로부터 인가가 취소되죠. 김 씨는 다시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주가를 조작해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돈 384억 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달아난 거죠. 2007년 대선 당시 각하가 이 BBK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증거와 의혹들이 많이 난무를 하는데요.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거죠. 대박이죠? 이건 정말 웃기지도 않네. 어? BBK 설립자라고 동영상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오해고 가짜고 조작이라니. 아무리 검찰이 정권의 신여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찌질한 거 아닌가요? 뭐 저보다 나이 한참 더 많아 보이시는데 그냥 말씀 편하게 하세요. 뭐 뒷끝말만 뭐 욕욕 뭐 이렇게 올리면 어쨌든 수사 발표가 이렇게 엉망으로 났는데요. BBK 핵심은 이겁니다. BBK는 주식회사 다스라는 회사로부터 19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이 회사는 각하의 큰형 이상은과 처남 김지정이 운영하는 회사죠. 그런데 이 190억 원은 도곡동의 땅을 매각한 대금인 거예요. 검찰에 따르면 이 땅의 소유주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제3자다. 어쨌든 도곡동 땅을 매각한 190억 원이 다스에 투자되고 그 다스는 다시 BBK에게 투자를 하고 그렇다면 도곡동 땅이 각하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면 BBK도 각하 것이 되겠죠? 야, 쉽게 설명해서 고마워. 어? 내가 숫자에 약해서 이 경제 얘기만 나오면 머리에 쥐가 나가지고. 그런데 요즘 BBK 사건에 관해서 이 수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지 않나? 예, 너무 수상한 것들이 많죠. 워낙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선은 중요한 것 4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김경준은 2심 재판 때부터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으로 추방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김경준에겐 징역 8년형에 100억 추징금형이 내려졌는데 국제수용자 이송법에 따라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국외 이송이 불가능하죠. 100억을 안 내려면 추가로 3년을 감방에 썩을 수 있는데 김경준이 콩밥을 먹은 지 벌써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8년을 먼저 살지 추징금 대신해서 3년을 먼저 살지는 법무부 재량으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100억을 까기 위해 3년을 산 것으로 인정해 준다면 이 남은 것은 8년이니까 김경준이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 거구만. 네, 맞아요. 나 같으면 그 100억 추징금 받아내려고 절대 미국으로 안 보낼 텐데 여기서도 아주 수상한 것이 포착되거든요. 법무부 장관 산하,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 국제수용자 이송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형을 살고 있는 외국인을 추방하기 전에 여기서 심사를 하죠. 심사위원을 꾸리는 순간 그들은 객관적으로 활동하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도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정부의 입법 발의로 5조에서 10조까지 6개 항목이 전부 싹 다 갈아치워지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 지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거든요. 너무 웃기잖아요. 뻔하잖아요. 이제 각하 맘대로 김경준을 미국으로 추방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인데 그럼 2009년에 개정했다면 2008년 취임하자마자 아주 치밀하게 생긴 것처럼 빈틈없이 했다는 얘기야. 미국은 금보석이 가능한 나라니까 김경준이 미국에 가자마자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는 그런 말 아니야? 그렇죠. 그래, 다음은 뭔가? 각하의 처남 김재정이 다스의 지분을 49%를 갖고 있는데 사망하면서 부인에게 상속을 했어요. 의산 상속을.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보통은 50%를 하는 상속세를 2번 내지 않기 위해서 자식에게 상속하거나 자식과 부인에게 고루 상속을 하거든요. 김재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각하의 조카인 아들보다는 처남댁인 부인에게 상속하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더 수상한 건 상속된 지분의 5%는 청계재단에 기부가 되고요. 20%는 상속세로 내졌다는 거죠. 상속세와 청계재단 기부를 제외하면 김재정의 부인에게 24%만 남아요. 반면 각하의 형인 이상은은 4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스의 최대 주주가 되고 청계재단과 짝짝꿍하면 52%가 되니까 다스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각하의 아들 이시영이 다스에 입사한 지 3년 만에 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으니까 뭐 내년엔 사장이 돼 있지 않을까요? 재산 빼돌리고 치면 기네스북에 100번도 더 올라갈 사람들이구만. 어? 각하 형은 다스의 회장, 각하 아들은 초고속 승진 중, 각하의 직계가 과반수의 지분 확보, 다스를 조세 회피 지역인 싱가포르로 옮기기만 하면 임무 완수구만. 그렇죠. 근데 우리 각하께서 이 정도로 끝날 분들이 아니죠. BBK에 얽힌 아주 훈훈한 얘기가 또 있어요.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매하면서 그 횡령했던 190억 중에 50억을 다시 돌려줘요. 정말 착한 횡령범이죠. 2003년에 다스는 김경준과 에리카 김에게 나머지 140억을 돌려달라는 투자금 반환 소송을 하는데요. 2007년에 8월 1심에서 다스가 졌어요. 돈을 찾을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반면 2004년에 옵셔널 벤처스의 개미 투자자들이 김경준을 상대로 371억 원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개미 투자자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2008년 담당 판사는 김경준의 스위스은행 계좌 인출 동결 명령을 내리고 1월 28일에는 횡령한 돈을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죠. 이때 정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정말 판타스틱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인출 동결 명령서가 나오기 전 그 열흘간의 기간이 있어요. 이때 김경준의 스위스은행 계좌에서 다스로 140억 원이 인출이 됩니다. 그 열흘 사이에? 정말 대단히 치밀하구만. 재판에서 이겼다면 굳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까지 하면서 140억을 돌려준 이유가 뭘까? 정상적 상황이라면 다스가 아니라 옵셔널 벤처스에 돌려줄 371억 원을 깎든지 상수하든지 해야 될 텐데
이걸 보면 다스와 김경준 사이에 이 모종의 이 딜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딜이 뭘까? 그 딜은 에리카 김의 귀국에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 김경준의 계좌에서 스위스 은행 계좌에서 다수로 140억 원이 인출되던 그 당시 2월에 그 BBK 사건을 꽉 쥐고 있던 에리카 김이 귀국을 하게 되죠. 검찰에 출두해서 BBK 주가 조작은 동생이 혼자 한 것이고요.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한 건 거짓말이었어요. 미안해요. 라고 진술을 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공소시효 만료로 면죄부를 받았죠. 에리카 김이 굳이 한국에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었는데 왜 돌아왔을까요? 자기가 동생을 각하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아마도 결자 해지 차원에서 오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 이런 추정이 가능해요. 각하에게 면죄부를 주고 140억 원을 돌려주는 대신 동생을 미국으로 데려가겠다? 이거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아주 숨가쁘게 진행됐는데 명탐정 고난 못잡게 수사도 잘하고 말이야. 처음이지만 이 손발에 착착 맞아서 아주 기분이 좋아. 끝나고 일식집에서 소주나 한잔 할까? 참, 이만 바빠서. 저기 이름이라 살펴본 것처럼 BBK를 덮으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치밀하고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범인은 아마 올해 대선 전국이 되기 전에 덮으려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까지의 수사 결과로 보면 BBK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감이 딱 옵니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도 범인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BBK 2차전에서는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추정 60분이 당신들의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